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등 주요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총파업 대회를 열었고 시내버스 운행률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정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소비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식당가와 백화점, 여행업체의 매출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가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 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나눠주던 현금 보상을 사실상 불허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채소값이 크게 올라 올해는 김장도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김장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나누는 봉사활동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오늘 하루 총파업을 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도 자발적으로 가게 문을 닫고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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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난 노동자들이 기계를 멈추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는 결국 자신은 잘못이 없으니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총파업 민중과 함께하는 촛불 환경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현대차 전주공장과 GM대우 군산공장, 타타 상용차 등 전북의 주요 사업장 조합원 17,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농민들도 트랙터 등 농기계를 끌고 나와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농기계 트럭을 끌고 나와 시민항쟁운동에 동참해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원들도 운행을 중단하고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전주 지역 시내버스 391대 가운데 201대가 파업에 참여해 시내버스 운행률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좀 파업하는 거 불편하긴 한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냥 응원하고 있어요, 계속. 일부 자영업자들도 가게 문을 닫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하루 문을 안 열면 손해는 있겠지만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박근혜 퇴진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투표를 놓고 정치권이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이번 주말 5시부터 제4차 도민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는 분위기가 확산돼 백화점과 여행업체, 식당가의 매출이 줄줄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일 편말이 붙어있는 백화점의 남성복 코너. 평일 오후이기는 하지만 고객보다 직원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올 들어 지난해와 비슷한 매출 흐름을 보였던 이 백화점은 이달에는 5%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순실 사태 소용돌이 속에 토요일 매출이 무려 20%나 줄어든 것이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11월 들어서 평일보다 주말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촛불 집회 영향으로 판단이 되고 현저하게 집계기에 떨어져서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중 최대 성수기를 앞둔 여행업계도 울상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방학 시즌에 맞춰 12월과 1월에 여행 계획을 짜기 위한 문의가 줄을 잇고는 했지만 올해는 방문도 전화 문의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10월까지만 보더라도 그래도 전화문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었던 편인데 11월 들어서는 실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출발하는 팀도 많이 줄었고 문의 자체도. 전주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 가운데 하나인 신시가지의 한 음식점. 최순실 파문 이후 거짓말처럼 손님이 줄면서 평소 주말에 3, 4회 이상 돌아가던 테이블이 요즘은 1, 2회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달에만 매출이 40% 이상 줄어 적자 운영을 해야 할 상황. 아니 매출 감소가 그냥 눈에 확실히 띄니까 그냥. 예전에는 테이블에 웨이팅 걸리면서 돌아갔고 주말에는요. 근데 웨이팅 자체가 아예 없고 테이블 계속 비어 있고. 유통업계와 식당가 등은 당장 송년회 등
연말연시 최대 성수기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최순실 파문에 따른 소비 위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데 더 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 시설의 개별 주민에 대해 현금 보상을 사실상 불허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생활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주변 마을은 소각장 유치 대가로 해마다 6억 원을 지원받고 있고 40여 가구가 현금으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가구마다 현금으로 나눠 갖는 걸 금지하고 소득 증대와 주민복지 같은 사업비로만 쓰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개별 주민에 대해 사실상 현금 보상을 불허하는 개정안은 소각장을 비롯해 매립장과 리사이클링 센터 등 3개 쓰레기 처리 시설에 적용됩니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이며 합법적인 전주시 쓰레기 처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주도한 개정안을 전주시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현금 배분으로 빚어지는 주민 갈등도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득 증대 같은 사업을 하기 힘든 현실을 외면했다면서 개정안의 효력 정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입되는 쓰레기 검사를 원칙대로 실시하겠다면서 쓰레기 수거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 사태도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성상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전주 시민의 부득이한 불편함이 되겠죠. 현금 보상을 불허하는 조례 개정안은 최종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창조경제센터가 짠 내년도 예산 10억 원 가운데 절반인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직 도의회 예결위 심의가 남아있지만 그동안 부진한 실적과 운영이 지적돼 왔고 시국 상황까지 겹쳐 삭감분이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예산이 줄면 내년도 국가 예산도 그만큼 따라서 줄게 돼 센터 운영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라북도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2조 8,314억 원 가운데 38개 분야 200여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는 국정역사교과서 관련 7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교육이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김제에서 AI가 발생한 지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다행히 추가 발생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 사례를 보면 AI 사태가 최소한 100일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차량이 고니와 황새, 오리 등이 모여있는 세장을 돌며 소독약을 내뿜습니다. 김제에서 AI가 발생한 뒤 일주일에 2차례씩 소독하고 있습니다. 세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가 설치됐고 먹이에는 영양제와 질병 예방제를 함께 투여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46종, 211마리의 새를 AI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물원은 이제 관람 공간이다 보니까 관람객들의 방문이 잦고 그리고 철새도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14개 시군에는 29개의 거점 소독 시설과 이동 통제 초소가 운영 중입니다. 금강과 만경강, 고창 독림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에서는 매일같이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김제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뒤 전북에서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김제를 제외하고도 전국 12개 시군 30여 개 농장에서 우후죽순처럼 AI가 발생하고 있고 벌써 300만 마리에 가까운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예년 사례를 봐도 AI 사태는 평균 100일 이상 지속됐고 지난 2014년 겨울에는 무려 195일이나 AI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AI는
이제 시작인 셈입니다. 축산 차량들 방문할 때 소독 필증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본인들의 자율 방역을 철저히 좀 해줬으면 합니다. 추가 발생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프리존 사업에 대해서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각종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는 규제 프리존 사업이 결국 안전과 환경, 고용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엔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책을 즉시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완주군에 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012년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했지만 전북에서 완주에만 시군 법원이나 등기소가 없다며 법률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누는 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훈한 정이 넘치는 현장을 정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맞게 절인 배추에 새빨간 양념을 바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을 다한 만큼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봉사자들의 쉴 새 없는 손놀림에 어느새 상자에 담은 김장김치가 수북이 쌓여갑니다. 조금이나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하면 어떠겠냐 이런 심정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꾸 함으로써 다른 자생단체들도 이런 걸 본받아서 했으면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죠. 따뜻한 마음이라면 마음이고 어려운 이웃들이 김치를 가지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도청 광장에서도 김장김치 담그기가 한창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지칠 법도 하지만 김치를 받아볼 이웃들을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납니다. 제가 한 음식을 저희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다른 이웃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생각하면은 기쁩니다. 흐뭇하고요. 두 곳에서 담근 김장김치 3,000포기는 어려운 이웃 1,2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사랑이 더해진 선물에 이웃들은 고마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치통에다가 옮겨놓고 나머지는 익을 거는 밖에서 숙성시켜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잘 됐네 이거.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진 김장김치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내년 20세 이하 월드컵을 앞두고 우수 숙박업소 10곳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정 대상은 주차장 차단막이 없고 안내 공간이 개방형 구조인데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무료로 주는 곳입니다. 전주시는 월드컵 우수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표창을 줄 계획입니다. 향어 등 내수면 양식 어류를 활용해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수산식품단지를 만듭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완주군 이서면에 국가 예산 등 92억 원을 들여 내수면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향어 가공 공장과 유통 판매 시설, 그리고 경관형 양식장과 물고기 생태 체험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전라북도 등 전국 9개 시도와 서울시가 도농 상생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서울 공공급식에 공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라북도는 시군에서 생산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공공급식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서울시에 추천하게 됩니다. 2016 전라북도 평화통일안보 대강연회가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회에는 이경옥 전 안행부 차관과 황인태 국제평화연구소장이 전북 도정발전,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햅쌀에 묵은 쌀을 섞어 싼 값에 유통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연말까지 특별사법경찰 기동단속반 260명을 투입해 양곡 가공업체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햅쌀의 묵은 쌀이나 수입쌀을 섞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폭 강화된 양곡관리법의 처벌 규정에 따르면 불법쌀 혼합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주지검은 함께 술을 마신 아내에게 운전을 시킨 남편 43살 김모 씨를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완주군 봉동읍의 한 치킨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신 뒤 아내에게 운전을 시키고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까지 5mm가량 더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부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